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3년 거리가게 1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대전시가 꿈씨 패밀리 캐릭터 8종을 공개했습니다. 2023 한중의 e스포츠 대회가 여수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역내 유입은 회복세가 더딘데요. 놀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지역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주말이면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는 광주 시민들. 쇼핑을 할 때도 점차 서울 등 다른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남 지역에 가까운 곳을 가고 있거든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을 간다든지. 광주에 없는 브랜드나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고 가서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쪽 가가지고 쇼핑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비 유출은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4.5%까지 하락한 뒤 올 상반기 26.7%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역외 소비가 증가한 겁니다. 지역과 업종별로 보면 호남권의 요식업소 등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화점 관련 소비는 서울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유입 회복세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역내 유입률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결국 역외 유출액 대비 역내 유입액도 지난해부터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백화점의 소비 유출입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광주는 2018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이 본사 소재지로 잡히는 온라인 거래 등 본사 집중 업종을 제외한 수치인데 이를 더할 경우 유입액은 유출액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복합 쇼핑몰 건설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거리와 즐길거리 없는 광주의 현실이 소비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1년간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총 114개의 거리가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거리가게 우선 정비를 선언하고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사경을 지정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이 결정한 노점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노점단체와 회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부터 올 12월 6일까지 구는 34회 정비를 통해 허가 거리가게 39개소, 불법 노점 75개소, 총 114개의 거리가게를 정비했습니다. 구는 도로 개설 및 공공시설물 설치 구간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계형 노점은 최대한 정비를 유예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가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 12개 사업, 광역망 철도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 9개 사업, 문화환경 분야 11개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총 32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규 과제로 발굴한 2차 전지 원천기술 업사이클링 연구,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 주기 실증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해 대구 경북의 미래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난 22일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2005년 부산에서 처음 개관한 이래 전국에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대구는 12번째 센터입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뉴스 제작, 보이는 라디오 등의 제작 과정을 놀이 형식으로 체험하는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촬영, 편집,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을 연령별, 수준별로 실시합니다. 시민 누구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대구 지역 주민의 방송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6일 국내 우량 기업 9개사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시는 LIG 정밀기술 등 국내 우량 기업 9개사와 1,176억 원 규모 투자, 297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IG 정밀기술은 국방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시기, 특수 목적용 일체형 컴퓨터, 그리고 위성통신 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는 방위 사업체로 양산 시설 확장에 따라 유성 죽동 사업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전에는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꿈순이가 있죠. 대전시가 여기에 8종의 캐릭터를 추가해 컨텐츠를 확대하고 도시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대전 꿈씨 프로젝트에서 총 8개의 신규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꿈돌이의 가족과 친구인 꿈씨 패밀리 캐릭터는 총 8개로 4명의 자녀, 꿈돌이의 동생, 반려동물, 2명의 친구로 구성됐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지구상의 동물을 소재로 하는 반면 대전의 캐릭터들은 과학 도시답게 우주의 생명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향후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해 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시 브랜드 관련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발왕산 천년 주목숲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한국관광의별 본상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관광의별은 관광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와우미탄 협동조합 수상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한국관광의별 수상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아는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은 산림청, 용평 리조트와 협력하여 무장애 관광을 지원하는 데크길을 조성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2번째로 높은 발왕산 정상을 케이블카 탑승으로 정상 등반이 가능하고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성 있는 관광산업에 기여하며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평창군에서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은 성과관리 BSC를 기반으로 부서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상황과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 안내, 활용 방안,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12월 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21일 횡성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횡성 전통시장조합과 물가모니터 요원이 참가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과 행정사랑 카드 활성화, 연말연시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횡성군 직원들과 시장 조합원들이 시장 내 상점을 이용해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충북의 보건의료 자원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 공동연구 및 정책 기초자료 생성, 공공의료 빅데이터 공유 등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충청북도와 사전 미팅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 강화 방안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중심 CAB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충북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의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충북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양완민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장과 만나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양완민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장을 만나 2018년 이후 단절된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코로나19로 단절된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재개 복원해 한중 우호 교류 증진과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C, 중국 혁신창업의 요람 중관촌 등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2012년 처음 열려 어느덧 지역 대표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국제 수준의 비엔날레로 발전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을 일컫는데 포항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도시의 문화 역량을 넓힐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스틸아트 페스티벌 비엔날레 전환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18일 개최했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지역 문화 콘텐츠 구축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문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국제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확립하고 철과 예술, 기술과 문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 개최를 목표로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국제 수준의 문화 축제를 확보하며 차별화된 비엔날레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대구 한의대학교와 해양산업발전의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교육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해양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인재 발굴 육성에 힘을 모으는데요. 포항시는 지역 해양 자원 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9일 대구 한의대학교와 해양산업 공동발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해양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동의 해양교육문화센터 운영, 해양수산 관련 가정 간편식 연구개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에 힘을 모읍니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교육, 문화 홍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해양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구례지리산 피악골의 한 마을 도로 옆에 7m에 달하는 높은 석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석축이 마을 이장이 국유지까지 침범하면서 무단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건데요.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 옆에 기다란 석축이 세워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큰 돌 사이에 작은 돌까지 빈틈없이 메워진 이 석축의 높이는 무려 7m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 마을 이장인 A씨가 쌓아 올린 겁니다. 석축이 조성된 이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A씨가 석축을 쌓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인근의 땅을 싼값에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 땅과 자기 본인의 땅을 7, 8m 높이로 석축을 쌓은 뒤에 매립함으로써 주변의 그 도로 땅을 전부 자기 땅과 연결시켰고 저희들은 안에 있는 평수가 땅들이 모두 맹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편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들은 결국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구례군이 해당 석축이 국유지를 침범하고 허가 없이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2월부터 모두 3차례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돌을 옮길 곳이 없고 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 튼튼하게 쌓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 군에서 또 이제 측량을 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도 뭐 그게 국가 땅인지 전혀 몰랐죠, 저도. 구례군은 결국 지난 7월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정을 먼저 요구를 하죠.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훈련병원에서 하루 비훈련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성탄절 저녁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은 범행 직후 인근 식당에 가 범행 사실을 주인에게 말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구급차와 순찰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고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은 성탄절인 25일 밤 8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아들 A씨가 자택에서 5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출동을 수시로 했어요. 네, 수시로. 그래서 어제 뭔 일인고 했네. 막 차들이 하도 많이 있었어.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식당에 들어가 범행 사실을 주인에게 말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맨발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김밥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아빠를 죽였다 횡설수설해서. A씨 아버지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남 한 기초단체에서 골재 채취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녹취록에는 뇌물 제공 정황과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돼 있어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군 월암면에 있는 한 골재 채취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골재업체 대표 A씨가 한평군의 인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는 하청받은 B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녹취록 중 하나엔 지난 2021년 2월 한평군 공무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격수표로 저 맞아요로 제가 어제 3천만 원 주고 인허가 떨어지면은 또 제가 거기에서 2천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 별도로 좀 조금씩 계속 매달마다 좀 주기로 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골재업체 대표 A씨와 연락해 B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시 걸고 부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한평군 공무원 C씨를 만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B씨가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다른 뇌물 제공 정황에 또 다른 공무원들의 이름이나 직책이 언급돼 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이 산을 전혀 쓰지 않는 무산김 생산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과 수확량 감소라는 어려움을 딛고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유럽 등지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입니다. 공반도가 바라다 보이는 장흥 회진 해역. 전체가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3,000헥타르의 김양씨 거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장 중간중간에 노출된 깃발이 자주 눈에 띕니다. 산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깃발을 햇빛에 자주 노출시켜 개병을 막아내는 모습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치채에 걸리는 20여일 동안 통상 너댓 번의 뒤집기로 품질 좋은 무상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한 장흥 무상김은 수확량 감소에다 주변의 불신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흥군과 어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상김 해가지고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안 되고 산처리를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한 15년 되면서 지금 안정되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좀 그때보다 더 받고 해서 이젠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직불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김양시장 주변엔 통발 낚시잡이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김밥용 참김으로 생산되는 장흥 무상김은 착한 김으로 불리우며 가공 공장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격인 김밥 시장이 커지면서 무상김의 성장 잠재력도 한층 커졌습니다. 김이 햇볕을 받으면 좀 강해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나는 김들은 모두 김밥용 김으로 특화하면은 다른 데 생산하는 김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럽 등 선진국이 선호하는 국제 유기 인증인 ASC와 MSC 인증을 받은 장흥 무상김. 15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견뎌내고 이젠 세계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여수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3개국 선수단이 만나 e스포츠 국가대항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정식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그리고 이풋볼이며 종목별 리그 상위 2개국이 결승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대회 기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학교 대항전과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 토크쇼 등을 진행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기념해 현판식을 갖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제주도청에서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제주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상관왕이자 대한민국 대표 환경교육도시로 미래 세대가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전년도보다 8만 명가량 줄어 채용 시장이 다소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시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55만 6천 명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1,000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건설업만 전년 대비 채용 계획을 3,000명 늘렸고 나머지 대부분 산업은 전년 대비 인원이 줄었습니다.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서 2022년 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더불어
그만큼 부족 인원도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